안녕하세요. 로이쌤 영어입니다. 오늘은 수능 26년도 33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답률은 21%였고요. 네,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객관식 선지에서 조금 혼동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항상 해설 강의를 찍기 전에는 유명 다른 사이트에, 인강 사이트에 강사들의 해설을 한 번씩 전반적으로 보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주관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여전히 오류가 있는 해설 강의가 꽤 많다라는 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급박하게 찍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배경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는 짐작을 하지만은 선생님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수능의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빈칸 문제는 기본적으로 3분 이상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빈칸에서 오히려 조금 더 시간 단축을 하면서 특히나 순서 배열이라든지 문장 삽입에 선생님이 더 시간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빈칸의 앞뒤 문장, 빈칸 문장을 먼저 읽으시고, 자, 빈칸 특히나 앞 문장에 거기서 최대한 힌트를 얻되,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로 빈칸 앞 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없다면은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재를 확실하게 잡으라고 했어요. 소재의 그 스코프를 줄이시고요. 범위를 줄이시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단서를 정확하게 찾는 게 빈칸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객관식 선지가 요즘 조금 더 킬러 형식으로 어렵게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매력적인 오답을 줍니다. 특히나 매력적인 단어요. 내가 원하는 단어가 그대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거를 빙빙 약간 둘러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절대 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특히 선지 선생님이 해석할 때 수식어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전치사구라든지 부사구라든지 그 약간의 뉘앙스가 우리 34번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전혀 다른 결과값을 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트렌드는 선지가 지문의 단어는 조금 쉬워지되 그 쉬운 단어에서 다이어에 잘 안 쓰이는 단어 뜻을 첨가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객관식 선지에 지금같이 engage라든지 이런 거를 매력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뒤에 또는 이제 share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여기서는 이 두 개가 함정이었는데 뒤에 수식어구를 잘 봐야 돼요. 그거를 걸러내지 못하면은 당연히 오답을 피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나 강조하는 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 해당 사관학교, 특히나 경찰대 문제가 정말 많이 9월 평가는 이번에도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로이쌤이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서 수업 때 이제 녹여내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앞에 계속적으로 향후 수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읽었다는 가정하에 할 거고요. 조금 주의를 해야 할 게, 일단 소재는 건물입니다. 건물 설계인데 이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건물 설계라든지 건물을 만들 때 우리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건물자가 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주자라고 해요, 보통. 근데 우리가 실제로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을 안 하는 경우 있죠. 임차인 같은 경우.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클라이언트와 그 다음에 물론 prospective building users라고 해서 잠재적인 사용자로 표현했는데, 일단은 users, 사용자와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 your 자,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냐면은
건물을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설계자예요. 그러면 설계자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라는 뭔가 조언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알고 들어가면은 글이 잘 읽힐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문장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ving client sufficient opportunity. 자, 고객들한테 어떤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발주자를 말하겠죠. 건물주한테 뭐 할 기회를 준다고요? 그렇죠. 어떤 react to 반응한다는 거예요. 너의 디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고객들 즉 발주자한테 뭔가 충분히 반응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 뭐 하면서 특히나 while in progress. 즉 뭔가 진행 중일 때 설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키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전문적인 성공, 그래서 직업의 성공이 되겠죠. 직업의 성공에 있어서. 그래서 자, 건물 디자인 할 때 특히나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similar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더 추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 문장도 잘 봐야 돼요. 자, involve는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prospective는 유망한 뜻도 있고요. 잠재적인, 장래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 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building users, 즉 뭐냐면 건물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 자, 뭐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그것이 more valuable,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in the long run.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번 문장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는 점을 알겠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래, 맞아. 클라이언트도 중요한데 그 건물 사용자. 근데 이제 아직 안 정해져 있으니까 아직 건물 설계를 안 했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인 사용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건물 설계의 소재는 건물 설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자, 고객도 중요한데, 여기서 고객은 발주자라죠. 고객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가 더 중요하다? 그 건물의 잠재적인 사용자. 참여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사실 주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say your client is large corporation such as healthcare provider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병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과 같은 그런 회사를 예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고객이 만약에 회사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3번부터는 쭉쭉쭉쭉 넘어가면은 무슨 내용을 한다면은 뭔가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럼 실제 이거를 읽을 때는 이거를 조금 빠르게 스킵하면서 읽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병원의 어떤 행정적인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사용자,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 방문객의 경험도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A라는 표시를 했고요, B라는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데 A와 B의 경험은 다르다라는 말로 3번부터 5번까지 문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예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좀 빠르게 스킵을 하면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1번, 2번 문장에서 이미 주제 문장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7번 문장, 빈칸 추론 앞에 있는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선생님 말했죠. 항상 빈칸 소재를 주제 문장이라든지 소재를 잡았으면은 빈칸 문장, 앞 문장을 좀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빈칸 문장, 앞 문장이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 천천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있는지 봅시다. 6번 문장. 자, understanding how each type of user이라고 있어요. 각 유형의 사용자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현재 의료 환경, 즉 말하면 지금 이제 건물 설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을 짓는 거. 그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라 했어요. 누가 이해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건물을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뭐에 대해서 일을 해라? 각각의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의 사용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거는 이 B의 경험을 말한 거예요. 이 B는 뭐라고요? 잠재적인 그 건물의 사용자. 요걸 말하겠죠. 요거.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뿐만 아니라 자, how it react to your prospective desig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그런 너의 설계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경험. 그러면 자, 여기서 people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건물의 잠재적인 사용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 병원의 건물을 누가 이득을 많이 얻게 됩니까? 그렇죠. 물론 건물주, 발주자도 있겠지만은 사용자가 이득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a new building or addition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더 만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건물과 addition은 여기서는 추가라는 뜻이잖아요. 건물에서 추가하다는 것은 법적 용어로, 법률 용어로 증축이라고 합니다. 증축. 물론 건축법상 용어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여기서는 다 건물 설계와 관련된 거죠. 만족할 수 있대요. 조건이 뭐가 될까요? 앞에서 지금까지 뭘 얘기했어요? 자, 잠재적인 사용자가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경험이 다르다고 했어요. 특히나 이 사용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요거를 만족시키려면 조건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사용자가 참여. 자, 한글로 적으면 여기서 되어 있는 건물의 사용자가 어디에 있어서 지금 소재가 뭡니까? 그렇죠. 건물을 설계하는 거예요. progress. 자, 건물 설계에 있어서 한다.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한 정확히 뭐냐면 건물 그 잠재적인 사용자가 건물 설계에 있어서 참여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은 그런 건물 사용자는 만족감을 느낄 거고, 자, for a large institution. 자, 큰 기관이라면은 여기서는 대기업을 말하는 거야. 대규모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자, this can translate into 자, 뭐뭐로 바뀌다라는 거죠. 더 큰 생산성이라든지 일에 있어서. 그다음에 자, absenteeism이 이게 무단 결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단 결석이 줄어들고 less turnover, 우리가 turnover는 뭔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직이 이런 말이에요. 이직률도 낮추고 그 다음에 비용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뒷문장은 뭐냐면 이 7번 문장 B, 즉 건물의 사용자가 참여를 했고 만족감을 느꼈을 때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고3 학생들은 그렇게 무난하게 이 논리를 잘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객관식 선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ave been engaged. 자, 이건 뭐예요? 참여하다. 잘 맞죠? 키워드 잘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선생님이 말했죠. engage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요. 뒤에 걸 봐야 돼요.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트레이닝은 훈련 과정이에요. 이 훈련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사용자가 어떻게 훈련 과정에 참여합니까? 말이 안 되죠. 설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참여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즉 말하면 사용자의 경험을 이해한다는 것은 설계자가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are given, 기회가 주어진대요. 자, 기회가 주어진다. 뭔가 얼핏 참여하다.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뒤에 게 또 틀렸습니다. To draft a new design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설계에 draft라는 단어 용법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 명사는 초안이라는 원고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사로 초안을 작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안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게 됩니다. 직접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가. 그래서 드래프트가 틀린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 자, 설립받는 자,
그 신뢰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만든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빌딩 디자이너와 함께. 그래서 자, 신뢰는 어떤 과정의 결과일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구체적인 참여, 즉 여기서 참여라는 건 사실은 뭘 말할까요? 사용자가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을 이해한다는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신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뜻과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자, 4번. 자, 4번 보면은 요거는 정답이고요. 요건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도 이 share. 자, 공유한다. 뭔가 의견을 공유한다. 관점을 공유한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 빌딩에 있어서.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with each other. 자, 서로 의견을 공유한대요. 그들의 관점을. 자, 여기서는 서로는 누굴 말할까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서 they가. 그렇죠. 사용자 아닙니까? 그러면 each other 무슨 뜻이에요? 누구랑 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each other은 이 문장에 따르면 사용자가 서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사용자가 서로의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지금 누구랑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굳이 정답이 되자면. 그렇죠. 건물의 설계자가 사용자와 서로 의견을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each other이 사실 여기서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쉽고요. 자, 1번 선지도 여기까지만 얼핏 읽으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이 이제 우리가 consult를 상담하다라고 우리가 단어를 많이 외우고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4번은 틀린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상담하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수동태로 생각하면은 have been consulted 상담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오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해석하면 이 사용자가 건물 설계에 있어서 건물 설계는 소재가 맞죠? 소재 잘 찾았는데 상담을 받는다? 건물 설계자가 상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4번 당연히 틀렸는데 하면은 정말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consult라는 동사의 용법을 조금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consult는 상담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글에서 상담을 하는 게 상담을 주는 건지 상담을 받는 건지 그 뉘앙스가 단어를 외울 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자, consult라는 용법은 뭐냐면 consult 다음에 목적어를 타동사, 물론 with를 써서 자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은 타동사로 사람이 나올 때는 이 사람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상담을 하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상담을 받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담을 받다. 이게 컨설트의 기본 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용법은 뭐냐면 자, 대상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아니라 자료라든지 어떤 사람의 인용이라든지 전문적인 논문을 할 때 그때는 이 컨설트가 무슨 뜻이냐면 자, 뭐뭐를 참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31번 지문에도 consult라는 게 수동태로 이미 나왔어요, 문제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수능은 반드시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세분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자면 그 리포터의 어카운트가 설명이라는 뜻이 되겠죠.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열렬히 참고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스포츠 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는 대상이기 때문에 참고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consult 다음에 목적어가 사람일 때 이 사람을 A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A is consulted 라고 해석이 되면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뀌었으니까는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주어가 A가 전문가가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Y가 상담을 한 겁니다. 즉 뭐냐면 의견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상담을 해준 겁니다. 해주다 또는
의견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have been consulted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상담을 해준 거고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물 설계에 의해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뭐라고요? 의견이 수렴되는 거고 참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engage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결국은 이런 객관식 선지에 있어서 가장 날카롭게 공부하는 방법은 동사의 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돼요. 단순하게 동사만 외우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의미로 되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용법을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객관식 선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자, 유명 강사가 have been consulted를 상담받다라고 잘못 말하셨던데 틀린 해석입니다. 그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